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또 죽을 꾀를 낸 것 같습니다. 이중교사 혐의를 뒤집을 회심의 반전 카드라고 내놓은 녹음 파일, 알고 보니 이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짓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변호사 출신인 양은경 법조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재명 이중교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재판 막바지에 김병량 전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이 대표 측 A 변호사와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이루어진 대화 내용은 김 씨가 KBS와 누가 협의했는지를 모르지만 김 전 시장이 교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성 씨는 2002년 이 대표와 KBS 최초로 PD 간의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성남지청 모 검사라고 했던 최 PD의 전화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출마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최 전 PD가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 때 옆에서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TV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유증교사가 불거졌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성남시장 출마를 놓고 정적관계에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 측과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고 대신 최철호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증언을 부탁을 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그런 합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이중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고 오는 1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튼 녹음 파일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 1월 8일 이 대표 측 A 변호사와 김진성 간의 주요 대화 내용입니다. A 변호사가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씨가 예,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또한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을 압박하는 것을 KBS와 협의를 했던 분위기가 맞고 그러나 누가 협의 대상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 김진성 씨의 이런 대답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김 전 시장과 KBS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이중교사 혐의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재판을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회심의 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압수물 중에 A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일부러 재판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목록에도 안 써놓은 것은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녹취록을 일부러 숨겼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에 이중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순서에 재생된 이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반박할 기조차 갖지 못한 채 3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양은경 기자가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 김진성 씨가 이미 지난 2월에, 그러니까 2월 26일이네요. 그 재판에서 이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당시 증인 김진성에게 A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은 기억하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재명과 통화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내준 변론 요지서를 보고 안 것이냐고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KBS 김병량 시장 간 합의를 얘기하면서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것은 이미 인터넷까지 퍼진 김진성 녹취 파일을 통해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김진성 씨에게 그런 것 같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허위 증언을 압박을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후 변론 요지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보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되겠느냐고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A 변호사의 통화는 그 다음 날인 1월 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성이 증언을 해주기로 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증언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입니다. 김진성 씨도 검찰에서 이재명으로부터 증언 부탁받은 내용을 A 변호사가 확인한 것 같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 씨는 제가 기분이 상할 정도로 확인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변호사가 이미 증언해 주기로 한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면서 또 유도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A 변호사와의 대화에서도 KBS에 누굴 만났다고 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 제 비대에 대한 고소를 추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표현은 안 했던 것 같다고 허위 증언을 요청했던 내용과는 달리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없는 얘기를 억지로 꿰어 맞추다 보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꼬일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이 대표 측이 결심 공판에서 들었던 녹취록은 김진성 씨가 위증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오히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하는 증거에서 기소 당시부터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A 변호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까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자 결심 공판에서 거짓 녹음 파일까지 들고 나와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되려 위증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위증을 하는 위증교사를 재확인하는 꼴이 된 셈입니다. 반전 카드가 아니라 판사를 속이기 위한 뻥카로 밝혀짐으로써 이재명과 변호인이 자살골을 찬 셈입니다.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재명은
징역형 선고라는 무덤을 스스로 봤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표현대로 사필 규정, 순리를 역행해서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지금이라도 깨달아 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사논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